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 영재학교 입학전형 소개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어떤 걸 좀 하려고 하냐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신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서강대학교 편을 찍었는데 서강대는 종을 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서강대 다니는 학생분이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종을 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서강대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종을 친다는 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른 학교들 다 종을 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종 치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팩트 확인차 설명을 드리지만 서강대학교는 종을 친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댓글로 문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틈 나는 대로 영상 인트로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재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뭐 저희가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걱정이 되면서도 중3이나 고3 같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당면에 돼 있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런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입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 그러니까 고입 시작을 알리는 영재학교 입학 전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편을 저희가 찍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보통 이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면 크게 이제 문이과로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시 전형이 좀 바뀌어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랑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은 기회가 좀 줄어들었죠. 한 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외고 쓰고 맛있게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학교를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이과 쪽 특목고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시는 게 바로 과학고등학교인데 나 과고 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 과고보다 한 레벨 위에 있는 오늘 영재학교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영재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내가 이과 체질인 학생이다. 또 이 공통점도 있죠. 어떤 것들이 좀 공통이 되면 나 수학 과학은 좋은데 영어나 사회나 이런 건 조금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은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다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른 게 입학 전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조금 다를 뿐더러 핵심은 뭐냐면 모집 시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이고 더불어서 두 학교 모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과학고등학교는 교육부 소속입니다. 반면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영재교육특별법이라고 해서 학교 마음대로 선발 방식을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과거는 교육부 소속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체가 일반고랑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도 너 몇 등급이 가면 1등급, 2등급 이렇습니다. 반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대학교처럼 학점을 매겨줍니다. A풀, A0, B풀, B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영재학교는 시간표를 우리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재수강이라든가 휴학이라든가 계절학기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차이가 있다,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영상을 제작할 테니 저희가 댓글로 좀 요청을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둘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영재학교입니다. 특목고 중에 굉장한 탑티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먼저 모집 인원부터 살펴볼 텐데 어느 학교가 몇 명을 뽑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영재학교 과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좀 다릅니다라고 하고 선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영재학교는 전부 전국구고 과학고등학교는 광역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에 있는 경기과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죠. 근데 이 경기과고는 영재학교입니다.
다시 말해 수원에 있지만 서울 학생, 경기 학생, 부산 학생, 인천 학생 이런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같은 경기도에 있는 경기 북구학고 의정부에 있죠. 여기는 인천 학생 안 되고 서울도 안 되고 경기도 학생들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8개의 영재학교는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인원 별로 안 많죠. 많은 학교가 120, 좀 적은 학교는 한 45명 쪼개서 하지만 한 70명 선에서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좀 집중 관리하는 느낌이 있고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20대 1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인원부터 쭉 시작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부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영재학교 가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때려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최근에 이 조국 사태 때문에 특목고에서도 내신을 좀 많이 신경 쓴다라는 얘기하지만 영재학교는 조금 급이 다릅니다. 그냥 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결론 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결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789명인데 여기 가서 맘 먹고 놀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상원까지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고 선택권이 있다기보다는 안 간다기보다는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 갈 수만 있다면 도전을 해보십사라고 적극 추천하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럼 전형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개괄이 1단계 서류 접수가 봄에 되어 있고 5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두 번째, 2단계 영재성 검사를 한 5월, 6월, 7월 정도에 하고 3단계 캠프 면접을 통해서 7, 8월에 마무리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1학기 때 끝납니다. 1학기 때 끝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고가 2학기 때 일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영재고를 지원해서 떨어지더라도 과고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죠. 그래서 가장 고입의 스타트를 끊는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재학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2단계에 있는 바로 영재성 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지필고사, 다시 말해서 시험입니다. 시험. 그게 뭐가 특징이냐? 뭐가 특이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특목자사고의 입시는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권고를 통해서 지필고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과고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도 면접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이 좋지 않으면 불합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과고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도 상당히 중요할 뿐더러 면접이 중요하다. 이런 컨셉이죠. 반면 영재학교는 서류 심사에서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많이 보진 않습니다. 즉 올 A가 아니어도 서류 심사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재성 검사, 이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2단계 지필고사를 잘 보면 합격, 저거 못 보면 내신 좋고 캠프 면접 잘 봐도 불합격, 이렇게 딱 압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필고사 형식의 과학이나 수학 심화 과정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 기간도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1, 2, 3단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불합격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특징이죠. 방금 설명했던 걸 정리하는 건데 전국구입니다. 어디든 어느 학교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살지만 광주 갈 수 있고 서울 살지만 대구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학기 때 모집이 마감됩니다. 혹시나 아쉽게 불합격하더라도 다른 특목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내신보다는 지필고사 2단계 영재성 검사가 굉장히 합격의 당락을 쥐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좋다, 가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상위권 대학의 높은 합격률. 이건 굉장한 수치죠. 저희가 이게 꼭 옳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냐면 수도권에 있는 이 영재학교 전국 다 똑같습니다. 보통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데 연대, 고대, 서울대 정도는 과반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한 10수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야, 과거 꼴등이 연대는 안 돼.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의 영재학교가 약간 그렇습니다. 아주 똑같이 아니라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저희가 좋은 학교라고 치는 주문 같은 이런 거 있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식. 그런데 거기에서 서성한급에서 웬만하면 다 걸려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특기자 전형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입결이 좋다. 두 번째는 적성에 맞는 과목 위주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과 쪽 특목고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 굉장히 커리가 편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커리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1학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 2, 3학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위주로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고를 가게 되면 물화지생이라는 과목을 저희가 꼬박꼬박 4과목을 다 챙겨서 가야 됩니다. 반면 영재학교 커리 같은 경우는 내가 물리는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는데 나 외우는 화학은 또 외우는 생물은 되게 싫어해. 그러면 생물이나 화학을 피해서 물리 위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저는 영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입시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 좋은 학교를 가기가 어렵죠. 근데 요 딱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잘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수가 적고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 있고 실제로 뭐 연구 주제 같은 걸 하게 되면 2, 3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아닌 대학교 교수랑 팀을 만들어서 연구활동도 하고 그걸로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빵빵하다고 제가 그냥 직설적인 표현을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적으니까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의 케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영재학교는요. 과고랑은 달리 학생부 양식 자체도 다릅니다. 저희가 우리 나이스라고 하는 알텐데 로그인하고 들어가는데 학생부 성적 이런 게 다 나오죠. 그게 양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학생부를 뭐 제한이 있다. 뭐 독서록은 제목만 적는다. 수상 실적은 안 적는다. 이게 아닙니다. 다 적어 놓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내죠. 마무리인데 압도적인 교육비 지원. 보통 학교가 생기면 뭐 지어주죠. 지어주는데 각종 연구활동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억 단위, 수십억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재학교 같은 데 가면 뭐 귀족학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재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학비가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금은 똑같아요. 등록금은 똑같은데 보통 일반고랑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비나 그다음에 새끼를 다 학식을 먹기 때문에 급식비가 조금 추가될 뿐이지 실제로 수업 받는 돈은 자사고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랑 특별히 돈 내는 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추가가 된다. 단점도 있죠. 단점. 항상 좋게만 하겠으니까 뭐가 일정이 일단 있는데 일단 특징은 뭐냐면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 거의 고등학교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2학년 정도만 올라가도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1학기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2학년 고등학교 과정에만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은 대학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반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캘큘러스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내가 수학과학을 단순히 흥미 위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 학교 성적을 따는 것도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따라갑니다. 비슷한 얘기죠. 거기 가면 대학 잘 간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학교나 해당이 되겠지만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좀 전에 설명했죠. 등록금은 똑같습니다. 등록금은 똑같은데 학교에서 목고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 기숙사 생활, 이것도 단점일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친구들과 한 방에서 서너 명이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교를 입학을 하는 순간 집을 떠나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매주 나오는 학교도 있고 2주 만에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2주 만에 만약에 학교에서 나온다. 그럼 2주 동안 학교에 갇혀있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도 쓰죠. 저희가 사교육을 도움을 받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한테 좀 케어를 받던 학생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 적응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볼 건데 빨간색, 파란색이 좀 있죠. 영재학교 경쟁률은 최근 2년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평균 경쟁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좀 세다 싶으면 2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입결이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좋아하고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학교 지원해서 떨어지더라도 과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그냥 해보는 경우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꼭 가야겠다, 내가 나 정도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허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빨간색이 많은 거 봐서 뭐 경기고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경기고도 떨어졌다기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전형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재학교의 인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입의 서두를 알리는 영재학교 입시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적어도 문과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영어 정도만 잘해도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하고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 이과 특목고인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냐 마냐라는 결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수학과학에 흥미와 소질이 있고 적성이 맞다면 진짜 적극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적어도 자기와 마음이 맞는, 끼리끼리 노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을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대학 타이틀은 덤으로 따라오는 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혹시나 요즘에 의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혹시 이 학교를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재고나 과고에 들어가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대를 지원했을 때 학교에서 굉장한 페널티를 줍니다. 물론 입학한 이후에 내가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의사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설립 취지 자체가 이공계 엘리트 인재 양성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재고나 과고보다는 자사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영재학교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과 간단한 소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